황정민 씨에 대해 폭로하던 이 불륜 폭로녀 A씨가 2년 전 통화 내용까지 또 추가로 공개를 하면서 벌써 5차 통화 녹취 공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전화 안 했지? 2차례 확인을 주장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황정민 씨가 단순히 이 사생팬과 거리를 두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연락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황정민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법조계에서조차 황정민 씨의 사례를 불륜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등장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 황정민 씨에 대해 통화 녹취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황정민 씨와 한 두세 번 통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통화 내용과 녹취를 증거로서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황정민 씨가 스킨십이 없음에도 불륜이 맞다. 현직 변호사가 본 사생활 논란에 대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지훈 변호사가 황정민 씨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하여 불륜도 맞고 스킨십이 없었다 하더라도 스토킹도 맞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볼 수 있다. 그것은 2023년도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인 25년도부터 이 여성의 일방적인 스토킹이 시작이 된다. 시기상 겹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정민 씨가 그 여성과 불륜 관계가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스토킹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황정민 씨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앞두고 첫 데이트인데 집까지 데려줘야지, 너무 설렌다 등의 메시지, 그리고 기혼자가 다른 이성에게 데이트, 설렌다, 귀엽다, 안아보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곤란하다.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정행위, 불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 자리, 선물, 애정 표현 등이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섰다면 부정행위, 불륜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잠자리를 안 해도 된다. 모텔에 안 가도 되고 손도 안 잡아도 된다. 이건 오해의 소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불륜이다 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 여성의 행동에 황정민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연락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다. 그와 정리할 내용이 있었다면 내용 증명 등의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어야 한다. 특히 아들에게 접근을 하고 유서를 보낸 부분부터 협박죄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스토킹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행위가 명확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밑바닥 인생의 인간은 제가 딱 한 명 알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행태를 보면요, 지금 이 여성이 한 건 스토킹도 아닙니다, 여러분. 참,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한번 공개를 할 날이 올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이 황정민 씨가 스토킹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라던가, 황정민 씨가 불편해 했음에도 계속하여 사적인 영향을 침범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스토킹,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받아서 전과자로 살 수 있는 그야말로 범죄자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협박죄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정민 씨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불륜 관계가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면서 대중들도 초반과는 다르게 황정민 씨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서적인 바람이 맞다. 그래, 맞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어도 불륜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가정에 충실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여자 인스타에 올라온 통화 녹음만 들어봐도 어떻게 해보려고 엄청나게 찍적거린 거 아니냐? 저게 불륜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당신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저런 대화를 단둘이 통화를 하다 걸려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거냐? 불륜 맞는 거 아니냐? 사귀다 헤어진 거 아니냐? 하지만 또 반대적으로는요, 그럼 남자는 여자를 만나기만 해도 불륜이냐?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황정민이 바람 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엄청나게 몰아간다.
팽팽하게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황정민 씨와 관련된 5차 통화 녹취 음성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멀티 프로필과 사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정민 씨가 갑신일주 남성 그리고 자신이 을축일주 여자의 특성을 검색하여 적어둔 내용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제 황정민 씨 사주라는 겁니다. 초반에는 배우자에게 강하게 밀어붙이나 후반기로 갈수록 잡혀 살게 된다. 악처악부를 만나는 대표적인 사주다. 하지만 잘 헤어지지 못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면서 이성적 선택보다는 즉흥적 선택을 한다. 생각하자마자 결정을 한다. 기가 얇아서 주변 말에 홀라당 재산을 말아먹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라고 예상되는 이 여성의 사주는 공부 잘하고 돈도 많이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끝장을 본다. 배우자를 잘못 만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의 사주가 그렇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감정 분노 게이지가 매우 높다. 이 여성의 사주는 밤에 굉장히 시끄럽다. 사랑의 맛을 한번 보면 올인한다. 그게 바로 남녀 관계적으로 말이다. 60갑자 중에서 특히 잠자리를 가장 좋아하는 사주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이 내용을 가지고 황정민 씨가 여성과 나눈 대화입니다. 통화에서 황정민 씨가 언급한 내 사주 말고 밑에 있는 거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와, 대박이던데? 그 맨 마지막 부분? 너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스킨십조차 없었다라고 했는데 여성이 잠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주다라는 것에 너 약간 그런 게 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뭐라고 했는지. 황정민 씨가 여기에 대해서 여성과 대화를 주고받는 음성이 또 공개가 된 겁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또 있었어요. 아 미안하네. 아니요. 아니 그래요. 아니 저거 있는데 아니요. 더 잡아. 그랬구나. 아니 방금 잘 갔다 왔어 재밌게. 그래서 혼자 응? 아 속초. 속초였니? 네네. 나는 근데 네네. 2월 달에 촬영이더라고. 2월 10일인가 18일인가 촬영이야. 아 첫방 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촬영하네요. 첫 방이 뭔데? 첫방이 2월 16일. 아 그래? 그거 첫방이. 네. 그 방송 자체 첫방. 아 그게 아니라 응.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GD 만나는 거는 따로 만난 거 찍었고. 그러니까 찍은 거 티저 나왔잖아요. 그거 말고. 티저 나왔어 벌써? 나왔으니까 나왔어. 네 여보세요. 네. 자, 그러니까 이 황정민 씨가 이 여성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뭐 티저가 나왔다. 뭐 GD랑 개인적으로 만났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게 나왔구나. 나도 봐야겠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 알겠어. 별일 없지? 네 별로 없어요. 오빠는 뭐. 나도 뭐 똑같아. 별일 없어. 아 그럼 계속 그런 가정주부 생활 하시나요? 네네. 이상해요. 야, 그나저나 그거 진짜 웃기더라. 뭐요? 우세풀이 한 거? 온세풀이? 온세풀이가 뭐였지? 아 무슨 저 뭐지? 그 온세가 아니라 그 뭐였죠? 그거 이렇게 사주 같은 거. 내 거 말고 밑에 있는 건 네 거였니? 네 밑에 있는 건 저죠. 씨 대박이던데. 아니 내가 막 아니 미쳤나봐. 그런 게 왜 나한테 왜 그런 게 왜 나오죠? 네, 오빠. 그런 게 있어. 오빠 뭐가 그런 게 있어? 그게 나왔구나. 자, 이런 얘기도 주고받은 거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여성의 이 잠자리를 좋아하는 일주다라는 거에 너 약간 그런 게 있어. 아, 분명히 오해의 소지를 굉장히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녹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들어보면 목소리도 좋다. 들어서 다행이네. 네, 뭐 약도 먹고 뭐 잘 하고 있죠 뭐. 그래. 뭔가 또 저번에 네가 약 올리는 사진 보니까 나
찾아봤어 걱정돼서. 그래도 찾아봤어. 아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걱정돼. 근데 그 부작용이 있더만. 그 함부로 많이 복용하면 안 되는데. 부작용은 근데 뭐 다 있죠. 무슨 약이든지. 아니 그래도 조심하고. 원래 뭐 옛날에 다 먹던 거라. 요새 잠을 못 자니까.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니까. 주변에 잠 못 자는 사람들 많네. 오빠는 잠 잘 자잖아요, 그래도. 나는 머리만 닿으면 자지. 오빠 그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야. 오빠 살 안 자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요. 별일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사적인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황정민 씨가 이 여성과 좀 친분이 있어 보이는 음성이 많이 들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또 보면 회사의 전화에는 A의 이름이 없었다. 그런데 배우자는 왜 A를 지목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정민 씨의 회사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가 걸려오자 황정민 씨는 곧바로 대표인 배우자의 지목을 이 여성에게 전화해 확인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개된 소속사의 공식 답변은 발신자가 A의 실명을 언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녹취에서는 다른 의문이 남는다라는 거죠. 왜 이름도 확인되지 않은 전화에서 그 황정민 씨의 배우자는 곧바로 A 자신을 지목했느냐? 왜 황정민은 자신에게 나는 네가 아니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했느냐? 왜 실제 발신자를 확인하기도 전에 그 여성이 자신인지 아닌지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나? 왜 같은 통화는 곧바로 둘의 관계와 사적인 대화로 이어졌는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어렵죠. 황정민 씨가 회사에 사생활 관련 폭로를 하겠다라는 전화가 왔다라며 이 여성, 그러니까 자신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혹시 네가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었니? 내 사생활 안다고 전화가 왔다고 우리 직원이 받았대 라고 말을 해요. 회사에다가 전화했었니? 아니요, 왜요? 그래서 아니 회사에다 전화해서 그러니까 전화 안 했지? 네, 안 했는데요, 왜요? 아니 내 사생활을 안다고 전화가 왔다고. 아니 우리 회사 직원이 받았대. 자, 들으셨죠? 황정민 씨가 직접 여성에게 사생활 폭로를 한다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이 여성에게 먼저 확인을 해본 겁니다. 집사람이 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대표님은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그 사람 이름이 아는 사람인가 봐. 몰라 나도. 집사람이 네. 그러니까 황정민 씨는 그 폭로하겠다라는 전화의 당사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이 여성에게 먼저 전화를 한 거죠. 이런 정황들이 이 여성은 나와 바람을 폈으니까 그게 불안해서 나한테 가장 먼저 전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배우자이자 소속사의 대표는 이 여성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무슨 소리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 혹시라도 해서 물어보는 거였어. 그건 너무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자신의 아내가 사생활 폭로한다라는 회사로 통화 전화가 온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데 지금 이 A씨라는 진짜 지금 사생활 폭로를 하고 있는 여성의 이름을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정민 씨가 무슨 소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정작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A씨라는 폭로자 여성은 사생활 폭로하겠다라는 전화 왔을 때 왜 나를 먼저 당신 와이프가 지목을 했느냐, 그리고 당신은 왜 나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느냐, 이름도 다른데 왜 내 이름을 이야기했느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직원이 받아서 대표님한테 얘기하고 대표님이 오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응. 그럼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태풍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아니야? 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전화할 때? 누군가가 전화해서? 제가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 그 직원이 받아서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황정민 씨가 알고 있던 실제 내용은 나의 사생활을 안다. 통하고 싶다는 것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우자, 그러니까 황정민 씨의 배우자는 무엇을 근거로 야, 자신 근데 지목을 내가 또 뭐- 했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음성이 또 공개가 돼요. 너 회사에서 또 전화 안 했지? 아 왜요? 그치. 네. 근데 네 이름으로 또 누가 또 전화를 했다는 거야. 나 근데 너무 때문에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건 또 이번에도 여직원이 받았어요? 아니, 여직원이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받아서 우리 이제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겠지. 나한테. 도대체 누구냐 나한테. 또다시 전화가 왔고 이 폭로를 주장하고 있는 A씨 여성의 이름을 황정민 씨의 아내가 또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표님이 저번에 그거 카톡을 보셨다면서요? 옛날에 제 거를. 한번 그 봤지. 제 이름은 기억은 못 하시고요. 그때 그거 보셔가지고. 기억하지. 그래서 동일 인물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떤 내용이냐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난 물어보지는 않았고 그냥 네가 당연히 전화 안 했다라고 나는 당연히 당연하죠. 당연히 믿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지. 실제로 이 황정민 씨의 이 아내이자 대표가 황정민 씨와 이 A씨 여성이 나누는 카톡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여성을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황정민 씨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 세 번째 전화에서도 이 배우자이자 황정민 씨의 아내 그리고 대표는 발신자, 그러니까 폭로하겠다라는 발신자를 기존에 알고 있었던 A씨와 동일인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는 이 A씨 여성에게 나는 네가 전화한 게 아니라고 믿는다. 아내에게도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생활 폭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결국 이 여성이 주장하는 이 모든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론이 뭡니까? 이 황정민 씨가 결국 회사에 전화가 걸려온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사생활 폭로를 하겠다라는 여성에 대해 황정민 씨가 먼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고 또 배우자이자 소속사 대표는 자신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그럼 정황상 배우자도 자신의 불륜녀로 의심하고 있고 황정민 씨도 자신과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사생활 폭로하겠다라는 전화가 왔을 때 놀라가지고 자신에게 확인을 한 게 아니냐, 이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사안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굉장한 패배자의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등감 덩어리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인간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황정민 씨 이번 사태 단순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 근데 대중분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가 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순 스토킹이었다면 왜 이성에게 그렇게까지 집착을 했을까? 패배감과 열등감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스토킹이라고 하기엔 이 여성은 매번 황정민 씨와의 이성적인 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순한 바닥 인생을 살며 자신보다 뛰어나게 동종업계에서 열심히 달리는 인간을 끌어내리려는 그야말로 물귀신 작전이죠. 나도 망했으니까 너도 망해라. 최악이고 최하의 마인드를 가진 행태와는 결이 좀 달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었죠. 이것이 사기인가, 범죄인가, 또는 사랑인가, 불륜인가. 자, 그 와중에 이 황정민 씨에 대한 폭로를 한 여성의 신상이 유포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반전으로 터져 나옵니다.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을 공개했다. 황정민 씨의 사생활 폭로녀가 새벽 시간대에 올린 또 다른 증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폭로자 여성의 신상이 막 유추가 되고 노출이 되고 추측이 되고 있었던 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왔었죠. 그런데 그 사이까지 황정민 씨를 폭로하던 이 폭로 계정이 당분간 조용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중들은 이 폭로자가 결국 단순 스토킹 범죄자에 불과했구나, 황정민 씨가 피해자였구나 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새벽 시간대에 이 여성이 또다시 3차, 4차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그 핵심은 스토킹 범죄가 아니다. 열등감으로 이루어진 저격이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결국 쌍방관계, 불륜 의혹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내용이 좀 깁니다. 여기 보면 이 여성이 굉장히 정리를 잘해서 올려놨어요. 황정민이 은폐용, 소통수단으로 삼은 멀티 프로필의 화면 구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황정민 씨는 이 관계를 배우자에게 은폐해야 했다. 이것이 이 관계에서 멀티 프로필이 소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이다. 무슨 말이냐? 이 여성은 이 방법에 대해 항의했다고 합니다. 황정민 씨는 본인의 편리함을 들어 해당 방식을 사용하길 원했고 단순한 의사소통마저 황정민 씨가 연락 여부를 결정하는 비대칭적 소통으로 인해 2년 내내 부당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화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멀티 프로필로 황정민 씨가 연락을 했다라는 건데 멀티 프로필로 소통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지내왔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 황정민 씨와의 관계 은폐 정황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의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달랐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위험한 스토커에게 억지로 2년이나 끌려다니며 은폐를 해왔던 거라면 왜 황정민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가족에 대한 과도할 정도의 정보를 쏟아냈고 아내의 의심 정황을 번번이 자신에게 전달하면서도 신뢰감을 표시했냐라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위험한 스토커라면 일찍이 경계를 했다면 황정민 씨는 은폐하기보단 수신, 발신 기록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관리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굉장히 좀 어른들이 볼 법할 야설적인 요청, 관계 전제를 한 발언, 교제 가능성에 대한 언급,